저는 나이가 엄청 많아요. 저는 관절이 약해요. 저는 운동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하는 궁금점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마다 체력 상태가 다르므로 속도를 정확하게 정해드리긴 어렵지만 숨이 완전히 차지 않는 속도여야 합니다. 달리면서 문장 단위의 긴 대화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기는 좀 어렵지만 짧은 문장, 가벼운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의 호흡, 이 정도의 강도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보다 강한 근력, 폭발적인 속도를 낼 수 있는 동물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만큼 멀리, 오래 달릴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긴 거리를 오래 달리는 능력은 인간이 자연계에서도 최상위권이고 인체의 구조 자체가 장거리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통뿐만 아니라 자율신경실조로 인한 대부분의 증상에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중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은데요. 약간 숨이 차지만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는 강도로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추천할 만한 것이 달리기, 그 중에서도 편안하게 천천히 뛰는 조깅입니다. 긴장성 두통은 현대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흔한 종류의 두통입니다. 그런데 이 통증의 원인에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대응 기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근육의 지속적인 수축입니다. 스트레스가 작용할 때 우리 몸은 마치 위험에 대비하듯 투쟁 도피 모드로 진입하게 되고 이는 머리와 목 주변 근육의 지속적인 수축으로 이어집니다.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근육에 힘을 준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때 가장 잘 반응하는 근육들이 목과 머리 주변의 근육들입니다.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듯이 잔뜩 움츠린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실제로 신체를 이용해서 싸우거나 도망갈 일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긴박한 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정작 몸을 쓸 일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쟁 도피를 위해 잔뜩 힘을 주고 긴장했던 근육들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계속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근육의 통증 유발점 발생을 유발해서 근육통,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전신적으로도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죠. 특히 너무 빠르지 않게 적당한 속도로 오래 달리는 것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며 준비했던 에너지를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발산하는 활동입니다. 저 또한 달리기가 취미고 평상시 스트레스와 체력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달리기는 인간의 모든 운동 중에서 가장 인간에게 적합한 인간다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고 높은 지능을 가졌지만 인간의 근력과 신체 능력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보잘것없습니다. 인간보다 강한 근력, 폭발적인 속도를 낼 수 있는 동물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만큼 멀리, 오래 달릴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긴 거리를 오래 달리는 능력은 인간이 자연계에서도 최상위권이고 인체의 구조 자체가 장거리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까요? 달리기를 하고 나면 긴장했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통증 유발점의 자극이 완화됩니다. 또한 운동 중 분비되는 엔돌핀은 스트레스와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더 주목할 점은 달리기가 뇌의 감정 조절 회로에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BDNF는 뇌세포의 회복과 성장, 신경회로의 유연성을 돕는 핵심 인자로 스트레스와 만성 긴장으로 예민해진 뇌의 반응성을 낮춰줍니다. 이는 단순히 통증 민감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즉, 운동을 통해 두통을 일으키는 긴장만 푸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 교감신경 항진, 근육 경직과 두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뇌 수준에서 끊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 달리기는 긴장성 두통의 근본 원인인 투쟁 도피 반응을 해소하는 동시에 스트레스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뇌의 힘을 되찾게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몸과 마음에 유익한 달리기를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저는 나이가 엄청 많아요. 저는 관절이 약해요. 저는 운동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하는 궁금점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천천히 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기록, 속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긴장성 두통이나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접근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달리기는 몸을 다시 싸우거나 도망가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운동이 아니라 이미 과도하게 활성되어 있는 긴장 반응을 서서히 내려주는 운동입니다. 개인마다 체력 상태가 다르므로 속도를 정확하게 정해드리긴 어렵지만 숨이 완전히 차지 않는 속도여야 합니다. 달리면서 문장 단위의 긴 대화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기는 좀 어렵지만 짧은 문장, 가벼운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의 호흡, 이 정도의 강도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강도에서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치솟지 않고 부교감신경의 회복 경로가 함께 작동합니다. 즉, 힘들게 참고 버티는 그런 달리기가 아니라 오히려 호흡이 정돈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느린 속도로 뛰는 것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운동을 오래 지속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저는 체력이 정말 약해서 그냥 걷기만 해도 숨이 차는데 어떡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러면 걷는 것보다도 느린 속도로 뛰면 됩니다. 걷는 것은 한 발 한 발 순서대로 내딛는 것이고 달리는 것은 속도랑 상관없이 뛰었다가 착지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 달리기죠.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제자리에서 뛰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보폭을 줄여서 70대 노인이 걷는 속도, 만삭, 임산부가 걷는 속도로 뜀박질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속도로 뛰어도 걷기보다 훨씬 좋은 운동 효과를 얻고 몸에는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보폭을 최대한 줄여서 천천히 뛰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달리기가 숙련되면서 속도를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오래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인데 10분의 빠른 속도로 달리기보다도 30분에서 40분의 느리고 편안한 조깅이 훨씬 더 자율신경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달리기를 운동이 아니라 정리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에 쌓였던 긴장, 머리와 목, 어깨에 남아있는 미세한 근육들의 수축,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내려놓지 못했던 생각과 스트레스들, 이것들을 몸을 통해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달리기입니다. 달리고 나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목과 어깨가 느슨해지는 느낌, 이유 없이 불안하던 감정이 약간 가라앉는 느낌, 이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이 달리기를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